앞에서 단군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단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 정신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환웅과 단군의 역사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문화 표지물이 있다면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고인돌 가운데 특히 그 고인돌 위에 새겨져 있는 이 고인돌 위에 그 별자리,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별자리, 이 고인돌은 1991년에 평안남도 정산군 용덕리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이 별자리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 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별자리의 그 크기를 굵기별로 차등을 주어서 그린 것과 똑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5등급으로 이게 별자리 크기를 밝기에 따라서 크고 작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고인돌에 있는 별자리는 당시 천문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한 4,700년 전이고요. 4,700년 전이면 단군 시대 이전, 환웅 시대까지 소급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당시인들의 그 문화 수준을 우리가 이 고인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고인들과 함께 우리 고추선 문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그 분포들을 보면 현재 남북한의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 지역 또 요동, 요서까지 포괄해서 우리 고추선 청동기 유물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추선 문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고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고인돌, 그 다음 비파형 동검 두 표지물을 중심으로 그 분포 범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이제 고추선의 강역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추선 강역은 윤내현 교수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동기 문화 분포도와 거의 일치하고 저 북쪽으로는 흑룡강을 넘어서까지 강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웅의 신시를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이 신시는 305사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어떤 그 당시 신시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 말하는 국가 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풍배 운사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은 이것을 그냥 곡식을 주관했다, 이렇게 목숨을 주관했다, 이렇게 동사로 보지 않고 직책으로, 관직으로 이해하면은 주곡이라는 관직은 농업을 담당했을 것이고, 주명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겠고, 주병은 보건이겠고, 주형은 법무, 주선악은 종교나 교육,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의 신시를 하나의 그 오늘날과 같은 물론 초보적인 단계겠지만은 초기 국가 형태와 같은 조직으로 이해하면은 왜 우리가 그 시대에 홍익인간 이념이 필요했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인간의 이상으로서의 홍익인간이 물론 제시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홍익인간이 왜 그 시대에 환웅이 홍익인간을 제시했느냐. 물론 이 삼국유사의 문헌상으로는 홍익인간은 환국시대에 있었던 환인으로부터 받은 환웅의 지도 이념이 통치 이념이 되겠죠. 그럼 왜 그러한 통치 이념이 필요했느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입법, 행정, 사법과 유사한 형태의
풍백, 우사, 운사라는 조직이 상층부의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우리가 장관과 같은 뭐 농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이런 형태의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러한 305사 이 조직으로 그 시대를 다스려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홍익인간 이념이 통치 이념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본문에 삼군유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주인간 360여사 바로 이러한 말에서도 우리가 어떤 틀림없이 통치 이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제세이화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범주인간 360여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홍익인간의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의 그 틀이라면은 제세이화는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시 홍익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1949년 조선 사상사를 쓴 현상윤 선생입니다. 이분도 역시 풍백, 우사, 운사,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이라는 이런 어떤 신시의 정부의 어떤 조직이다. 이건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서 신시가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참 요즘 우리 세대에는 낯선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 향기 나고 화합하는,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말은 모든 그 백성들이 어떤 그 마음이 녹아들은 화합이 잘 돼 있는, 융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시의 그 당시 상황을 훌륭한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바로 훌륭한 국가다라는 얘기는 그 신시가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구현한 그러한 사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우상 박사는 대종교의 지도자이셨죠. 안우상 박사는 홍익인간 이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널리 그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말보다는 인간 말이 좀 어째 좀 부족하다. 이 홍자를 넓을 광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큰 대자로 또는 크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 본래의 뜻에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적극적으로 이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것은 손승태 교수가 그 멕시코 그 원주민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그림이 지금까지 멕시코에는 전해오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손톱으로 이게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띄어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술의 풍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그림이 없지만 멕시코에 이 그림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지역에서는 다다살리라는 말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성태 교수가 이 다다살리가 무슨 뜻인가 찾아본 바로는 모두 함께 살자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면서 다다살리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고시리 하는 풍습으로 음식을 이렇게 떠서 우리는 이렇게 밭에 버리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런 풍습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해 왔었고 또 이 그림이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홍익인간은 이렇게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나누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홍익인간의 그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우리 고유한 정신을 설명할 때 흔히 뭐 평화 또는 뭐 이웃사랑 또는 뭐 경천애인 이런 표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 그러한 모든 그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사상의 원류로서 이제 홍익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홍익인간은 우리한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사, 우리 철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이 홍익인간은 5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의미를 본다면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홍익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은 뭐냐면 이 우리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그 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도 이 홍익인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무조건 어떤 공동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이념이기 이전에 그 인간이라는 말이 이 안에 있다는 의미는 결국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도 더불어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 홍익인간의 의미는 더 깊다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홍익인간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각각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권리도 있으면서 의무도 있는 홍과 익, 또 인간 이 의미 속에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가치와 또 공동체를 위한 의무감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개인과 우리,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도 우리가 공통된 어떤 목표의식도 같이 이 안에 부여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부여해 있었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이념으로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지탱할 수 있었다. 어떤 목표의식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이 정신이 지탱되어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홍익인간 이념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영속성, 우리 민족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영속성을 유지하는 힘을 내주고 있다. 그러한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6천년 이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이 숱한 그러한 그 국난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존재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홍익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민족 영속성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의 앞으로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지금 현재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분열과 갈등을 종식하고 지금 평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평화는 결국 종착점은 통일이 되겠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홍익인간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정신이면 우리가 그동안 6천년의 정신을 이어온 이 정신이면 앞으로 분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홍익인간의 종착지는 평화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환웅과 단군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또 아울러서 삼국유사에 있는 그 환웅이 제기된 홍익인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단군은 조선을 세웠지요. 그래서 신시와 고조선을 관통하고 있는 이 홍익인간 정신, 이 홍익인간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민족의 그 정신으로서 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우리 현대 이 현실에 어떻게 맞게 조화
이루면서 재해석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내지는 사회의 어떤 운동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